100배. 이 숫자가 최근 우리 생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해 4월부터 중국이 어떤 광물의 수출을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광물 가격이 일부 품목은 무려 100배까지 폭등했습니다. 100배입니다. 만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뉴욕타임스가 직접 확인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광물이 지금 우리 집 에어컨, 우리 집 세탁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다녀왔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7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진짜 핵심이 바로 이 광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어떤 합의를 했는지, 그게 우리 세대의 일상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3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바로 히토류입니다. 원소 17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비타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 것처럼 히토류가 없으면 요즘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이 못 돌아갑니다. 스마트폰, LED 전구, 에어컨 모터, 세탁기 모터, 전기차 모터에는 한 대당 1.5kg의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부모님들이 끼시는 보청기, 병원 MRI 기계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 세계 히토류 정제의 90% 이상을 중국 한 나라가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전 세계 가전공장, 자동차 공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해 4월 그 수도꼭지를 진짜로 잠갔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2025년 봄부터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무려 145% 관세를 매겼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제품에 125%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여기까지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진짜 무서운 카드를 꺼낸 건 바로 히토류였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때리면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막아서 미국 공장을 멈추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작년 4월의 사건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관세로 때려도 결국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바로 이 히토류 카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10월에 부산에서 한 번, 그리고 이번 달 5월에 베이징에서 또 한 번,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습니다. 작년 10월 부산 회담에서 일단 휴전이 됐습니다. 미국은 펜타닐, 마약 단속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1년짜리 임시 휴전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5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베이징으로 날아갔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6명의 CEO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 미국 기술 패권의 핵심 인물들이 다 같이 베이징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이번 회담이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회담 결과 백악관이 17일에 공개한 합의문을 보면 미중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오는 9월에 워싱턴 국빈 방문으로 초청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만은 아닙니다. 대만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 H200 반도체 수출 문제도 정식 의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H200 조건부 수출 제한을 거부했습니다. 자국 기술로 가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화려한 외형을 가져갔고 중국은 실질적인 카드를 더 챙긴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인데?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길로 이 합의가 우리 일상에 닿는다는 걸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입니다.
여러분 중에 두 종목 가지고 계신 분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녀가 다니거나 친척이 다니거나 협력사에 지인이 있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이번 미중회담 하루 전인 5월 13일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루 만에 7.68% 급등했습니다. 정중에는 199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른바 200만 닉스 시대를 눈앞에 둔 겁니다. 삼성전자도 같은 날 1.79% 올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H200 반도체가 중국에 수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미중이 휴전하면 반도체 규제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담 결과는 어땠습니까? H200 수출은 정식 합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증권가에서는 미중 관계가 안정되는 것 자체가 반도체 업종의 호재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세우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반도체 주가는 AI에 의한 수급 불균형으로 큰 호황인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앞으로의 기대가 상당히 더해져 있습니다. 더 상승하려면 기대한 만큼의 주문과 실적이 따라와줘야 상승이 더해집니다. 따라가서 무리하게 올라타시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일 운전하는 자동차와 새로 사려는 가전입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모터에 한 대당 1.5kg이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모터에도 다 들어갑니다. 만약 이번 베이징 합의에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를 더 연장해주지 않으면 내년부터 글로벌 자동차 가격, 가전 가격이 다시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올해 안에 새 차나 새 가전을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가을이 그래도 가격이 안정적인 마지막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내년 봄, 1년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미리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바꾸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일자리입니다. 실제 우리 세대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는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갔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무려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00억 달러는 직접 투자,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을 살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미중 합의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면 현대차, 기아, 그리고 울산, 창원, 아산의 협력사들 숨통이 트입니다. 자녀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미중이 다시 틀어지면 그 충격이 한국 제조업으로 옵니다. 지금이 잠시 좋은 시점일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직관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가는 마트와 시장의 물가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145% 관세를 매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가 매년 1.5%포인트씩 더 올랐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미중이 휴전하면서 이 압박이 살짝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휴전이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향후 3년이라고 합의했지만 3T라고 부르는 대만, 관세, 기술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이소에서 사시는 물건, 알리에서 직구하시는 물건, 식탁에 올라가는 중국산 마늘, 고추, 수산물, 이런 가격에 다시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세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산을 한쪽에 몰아두지 마십시오. 미중 합의가 좋은 뉴스라고 해서 반도체 주식에 다 몰아넣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환율이 1,500원에 가까이 있습니다. 원화도 약하고 미중 관계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화, 달러, 안전자산을 적절히 나눠두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어입니다. 둘째, 큰 소비 결정의 타이밍을 신중하게 잡으세요. 자동차, 가전, 부동산 같은 큰 소비는 미중 관계 흐름을 한번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가전 교체를 고민하신다면 올해 안에 결정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히토류 1년 유예 종료가 내년 봄입니다. 그 전에 가격이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미중 관계는 앞으로 3년, 5년, 10년 계속 출렁일 겁니다. 오늘 합의해도 내일 깨질 수 있고 다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 흔들려서 자산을 옮기시면 결국 손해를 보십니다. 큰 흐름만 보시고 자산 배분 원칙을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월 14일 베이징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합의가 나왔지만 실속은 중국이 더 챙겼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 자동차와 가전 가격, 자녀의 일자리, 그리고 마트 물가입니다. 미중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출렁입니다. 지금 좋은 시기 같아 보여도 1년 안에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산을 분산하고 큰 소비 타이밍을 신중하게 잡고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미중이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의 노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주제나 관심 사건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내 삶의 경제, 장보고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